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오전에 지방직하고 계리직 또 무료 특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서울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국가직 면접 시험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요. 혹시 작년에 난 지방직 서울시 혹은 지방직 면접 본 적 있다. 혹시 손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 이번이 초시생이세요? 이거 처음이세요?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시겠네요. 오케이. 제가 이제 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되게 자신 있게 손 번쩍 들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네,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예,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9급 한번 해볼 거예요. 서울시 9급이고요.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이렇게 이력 한번 쫙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시 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 화면은 지방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서울시 표지색을 제가 결정을 안 해서 그래서 서울시는 교재가 20 저희가 23일쯤에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구매 가능하고 온라인 구매 다 가능한데 온라인 생각보다 배송이 빨라서 온라인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서점에 교재 올라오면은 제가 바로 단톡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직 교재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것만 따로 나와요. 네, 그래서 서울시 교재로 꼭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전달사항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서울시 저희 무료 특강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혹시 서울시 면접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평소 궁금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난 이런 게 궁금했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네. 복장. 너무 중요하죠. 네, 복장 질문해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네. 네네네네.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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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복장하고 봉사활동 질문 주셨는데 제가 봉사활동은 이따 제가 같이 이 내용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 좀 드릴 거고요. 복장, 네, 일단은 복장 자율화가 시행이 됐어요. 복장 자율화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복장은 자유롭게 입고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움이란 이게 되게 프리한 반바지와 반팔과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니. 그건 좀 너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원래 예전에 모나미 복장, 검정색 재킷, 검정색 치마 혹은 바지 이렇게 입고 하는데 복장 자율화가 돼서 약간 하늘 색깔 셔츠에다가 약간 슬랙스 바지, 베이지깔 재킷에다가 혹은 베이지깔 어떤 라운드 니트 조금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입는 깔끔한 옷 있잖아요. 그렇게 입고 가도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복장 자율화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복장 자율화가 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모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직 면접장에서는 제가 항상 면접 현장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가직 면접이 진행 중인데 국가직 현장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은 한 90%가 모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남이라는 거는 검정색깔 재킷도 해당되고 청색의 약간 푸른색의 재킷도 해당되고 회색 진회색의 재킷 다 해당이 되는데 뭐 저희 수강생 중에서는 베이직색 옷 입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베이직 정장.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프리하게만 아니면 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장 자율화가 시행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괜히 튀다가 괜히 조금 그런 게 신경 쓰여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나미 복장 많이 입고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정부에서 검정색 정장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모나미가 대세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이따가 커리큘럼에서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서울시 9급을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면접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는 거 면접 진행 순서, 절차. 제일 궁금한 거 5분 스피치겠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교육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오늘 교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서울시 9급 면접 준비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너무 중요해요. 일 잘하는 정부, 일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자, 인사혁신처에서 특히 이번에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뭘 강조하고 있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로 자, 우리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면접관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정표라고 부릅니다. 평정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평정표가 올해까지만이에요. 내년에 바뀌어요. 면접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평정표는 딱 올해까지만이에요. 지금 2023년 지금 공무원 인재상 다 바뀌었어요. 아예 혁신 중이에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제가 바뀌어도 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워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달라지긴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일 잘하는 정부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다음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없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볼 때 전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전공으로 바뀌었다는 그 기준이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제 고교 선택제가 폐지가 된 이게 유예 기간이었고 작년부터 전공 시험이 시작이 되었죠. 자, 필기의 추세에 따라서 시험 과목의 변화에 따라서도 면접 질문도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공무원 면접 교육만 9년 차거든요, 올해. 근데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끼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무원 면접은 대충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진짜 예전의 이슈고요. 대충 해도 뭐 필기 성적이 높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대충 해도 면접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게 질문 난이도가 너무 어려졌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2020년도 전까지는 공통 기본에 대한 질문과 전공 이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면접입니다, 면접.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공통 기본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공직과 그리고 인적성으로 나눠집니다. 공직에 관련된 기본 질문만 던지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분 공무원 6대 의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죠? 지금도 분명 어려울 텐데 여러분 진짜 완전 베이직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무원 6대 의무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6대 의무 얘기할 수 있네. 그렇구나. 공무원 6대 의무 중에서 6개잖아요. 6개. 저희 다 배울 거예요. 6개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의무는 뭡니까? 그럼 예를 들어 거기 복종의 의무도 있고 뭐 청렴의 의무도 있고 뭐 성실의 의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저는 청렴의 의무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막 풀어갔어요.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예전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공통이 이론하고 심화로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제 임의로 워딩을 만든 건데 심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공무원의 6대 의무는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공직 가치를 많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직 가치도 이때 좀 나오긴 했는데 이때부터는 거의 많이 되게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자한테 공무원의 공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공직 가치가 9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배울 건데 공직 가치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공직 가치라고 해요. 근데 공직 가치가 9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안 하고 지원자분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 3가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뭐가 더 나왔냐? 갑자기 적극 행정이 튀어나와요. 물론 2020년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질문했냐면 적극 행정 개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딱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워딩이 있으면 개념만 물어보고 끝났다고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적극행정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부터 시작이 돼요. 적극행정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와서 계속 심화 질문이 계속 상승세입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게 나오냐? 적극행정 한계점과 그리고 예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원자가 사전 컨설팅 제도 얘기했는데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너무 어렵죠. 그쵸?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저는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지금 국가직 면접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지금 저희 오늘 시험 보는 직렬이 세무직하고 통계직하고 관세직이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아직 제가 전달은 못 받아서 오늘 어떻게 면접의 난이도가 나왔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제까지가 3일차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1일차하고 2일차 면접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실무 능력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 안 하면 이거 100% 미흡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기본 질문 거의 안 나왔어요. 기본 질문은 어제 우정직 할 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일마다 편차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면접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30분 동안 면접 보고 25분 동안 면접 보는데 압박 질문이 엄청 많아요. 참고로. 서울시는 지방직 중에서 탑 1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심화 질문 많이 들어오고요. 이론의 추세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전공 이론 무엇이냐? 전공 이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직에 지원했어요. 지방세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재산세의 종류, 이런 거,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이런 거는 나와요. 2021년도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근데 뭐가 시작이 됐냐? 얘가 시작이 된 거죠. 실무. 그러니까 세무직으로서 혹은 환경직으로서 건축직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건축직을 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건축법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건축 법령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실무적 능력 뭐가 물어보냐?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비산먼지 문제점 해결 방안 얘기해봐라. 이런 건 어떻게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답변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회복지직 뭐 옛날에 뭐가 나왔냐면 옛날에는 사회적 약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념 수준의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는데 요즘에는 개념도 나오긴 하는데 개념보다는 실무에 관련된 질문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또 2020년도 21년도까지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사회복지에게. 근데 또 이제 어떤 질문이 또 나오냐? 왜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로 우리가 선별적 복지로 계속 복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 뭐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자의 실무적 어떤 의견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건대 23년도에도 역시나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왜? 인사혁신처도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무원의 전문성. 전공도 바뀌었다. 전공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공부했으니까 이론 지식 많이 안 물어보겠죠. 전공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중적으로 많이 낮아진 추세. 오히려 실무를 많이 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요. 내가 필기 고득점자야. 그럼 유리한 거 팩트. 유리한 거 팩트 맞아요. 맞는데 고득점자인데 이런 질문이 어렵게 나왔을 때 준비를 안 하면 당연히 답변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미흡받는 거지. 미흡 나와요? 네, 나와요. 저희 현강 수강생 중에 미흡을 받은 분은 없었지만 저희 현강생 수강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미흡을 받아서 올해 수강하신 분들. 근데 그게 매년마다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라요. 그분이 작년에 면접을 준비했는지 모르는데 항상 수업 끝나기 직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년에 사실 미흡받아 떨어졌어요. 했더니 본인이 미흡받은 걸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고득점자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거지. 근데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붙을 줄 알고 공부를 하긴 했대. 대충 했대. 근데 자기가 떨어졌대. 자기 떨어질지 몰랐대. 완전 높았거든요, 점수가. 근데 올해 국가직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한번
깨닫고 오시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필기가 내가 다 커트라인보다 좀 점수가 높으면 유리한 거 팩트예요. 그 유리하면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는데 그 조금만 안에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 질문도 계속 어렵게 나오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커트라인 분들은 무조건 우수 잡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번에 저희 국가직 9급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커트라인도 커트라인인데 저희는 좀 1, 2점이 높은 분들이 저희 수강생은 좀 많았거든요. 저희 국가직 9급은.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시험 보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희가 좀 그래 점수가 1, 2점이 높아서 좀 마음에 안정감이 있었던 거 팩트인데 그래도 저희 막상 열심히 해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근데 이제 우수 생각하고 열심히 하기 잘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니까 면접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전 보통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준비 안 했으면 자기 미흡받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가 1, 2점이 높은 분들도 막상 시작을 하면 열심히 하는데 면접 현장에 가서 내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준비한 걸 반의 반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합격하면 면접 준비하시는 지금 지방직 분들하고 혹은 내년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강의에 특강하러 오고 싶대. 면접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실증언자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올해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직 면접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는 지원 동기는 지금도 많이 나와요. 지원 동기. 근데 서울시 지원하신 분들은 지원 동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30초짜리 지원 동기 하나, 1분짜리 지원 동기 하나, 지원 동기 자기소개 합친 버전 1분 하나 이렇게 각각 준비해야 돼요.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지원자는 지원 동기 30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지원자는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한 1분 이내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어떤 지원자는 지원 동기랑 자기소개를 합쳐서 얘기하세요. 이게 다 지원자들마다 다르게 질문 던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면접 준비할 때 버전을 여러 개로 슬림한 버전, 깊이 있는 버전, 융합 버전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버전을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소개도 물어보는데 선생님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하고 비중이 좀 더 높은 질문이 뭐예요? 그럼 지원 동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무조건 질문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옛날에는 공무원 6대1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엔 많이 안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도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뭐가 나온다? 자, 공무원 6대 의무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지원자 청렴의 의무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청렴을 잘 얘기했나고 다른 질문 넘어갔는데 요즘엔 뭐예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청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직 내에서도 이 청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청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청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온다. 실제로 어떻게 질문이 나왔냐. 자, 청렴 문화 활성화 방안. 자, 아까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문제점 개선 방안 얘기해보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약간 일부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원자분이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공직에 들어가서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청렴의 의무를 가슴에 새기면서 혹시 외부 청탁이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동료분들이 다른 생각으로 혹시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관도 이제 다 답변이 똑같은 걸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질문 나오냐. 청렴 질문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적 노력 방안 말고 조직적 차원에서 노력 방안 얘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면접 질문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제가 수업 시간 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수업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생각을 다각도화 시키는 게 굉장히 면접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민원 해결 방안, 내부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 외부적 측면 해결 방안. 쉽게 말해서 마인드맵 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질문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훈련하고 말하는 방법, 그런 교육 방법을 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5분 스피치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5분 스피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자, 옛날에는 성격의 장단점 많이 물어봤죠. 요즘에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온 추세는 아니고, 직무 강점은
대세입니다. 근데 직무 강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물어봐. 이제 면접관이 뭘 물어봤냐? 플러스 알파로. 자, 지원자분 직무 강점에서 동아리 활동 경험 얘기하셨는데요. 그 동아리 활동 경험이 서울시 일반 행정직에, 서울시 세무직에, 서울시 환경직에 어떤 직무적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꼬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첫 질문은 기본 질문을 던지더라도, 예를 들면 직무 강점이 뭐예요? 기본 질문으로 던지고 와서 꼬리 질문이 예사 날카롭게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시에서 인상 깊은 정책이 뭐예요? 개선하고 싶은 정책이 뭐예요? 본인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뭐예요? 각각 다르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날카로워요. 특히 서울시는 많이 날카로운 편입니다. 네, 그건 팩트. 뭐 기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서울시 예산 중에 비중이 가장 큰 분야, 이거는 이제 특히 예산 관련된 질문은 일반 행정직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반 행정직에 많이 나오는데 사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요 질문은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 패턴은 작년 대전 사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방직도 이제 지금 면접에 전문성을 많이 본다고 말씀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직도 지역의 편차가 좀 커요. 서울시는 일단 면접이 어렵고요. 대전도 어렵고요. 대구도 어려워요. 경기도 안에서는 경기도 고양시는 어려운데 경기도 파주시는 쉬워요.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용인시는 면접 어려워요. 이게 지역 편차가 되게 커요. 편차가 되게 큰데 서울시는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작년에 대전 사복직 저희 수강생이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성 있게 준비를 안 하면 답변 못하게끔 흐름을 만들어놨어요.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대전시 예산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뭐냐?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 정답이 뭐였냐면 복지가 정답이었어요. 지원자가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꼬리 질문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뭐냐? 복지 중에서도 복지가 되게 많잖아요. 장애인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아동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복지 분야 안에서도 예산이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뭐냐? 준비한 거야. 노인복지입니다. 맞다. 노인복지 맞다. 그러면 대전의 노인 인구수 몇 명이냐? 그리고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노인 정책 물어봐라. 근데 이 패턴 제가 왜 갖고 왔냐? 서울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서울시도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특히 제가 서울시 면접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직렬별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제일 어려운 직렬 사복입니다. 사복은 꼬리 질문의 끝판왕이에요. 정말 사복은 꼬리 질문의 끝판왕이고, 큰 덩어리를 보면 질문이 3개밖에 안 받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꼬리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총 17개 나오는 거예요. 사복이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로 난이도가 있는 직렬이 일행입니다. 그 다음 직렬, 뭐 기술직, 전산직은 고만고만해요. 네, 비슷비슷해요. 근데 서울시가 진짜 사복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는 먼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사회복지에서 크게 바뀐 변화가 하나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러분 찻동 들어봤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거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들어보셨어요? 서울시에서 가장 밀고 있는 복지 정책이자 사업이었는데 없어졌죠? 올해부터 동행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변화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새로 시행된 게 뭐냐? 서울페이였어요. 근데 서울페이 전에 뭐가 있었죠? 제로페이. 제로페이 없어지고 작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게 서울페이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변화된 정책, 기존의 특징은 비슷한데 명칭과 혜택이 달라진 것들, 이런 것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정책도 알아야 되지만 서울시 생활 밀접 정책도 알아야 돼요. 서울시 생활 밀접 정책이 뭐냐? 분야별로 알면 참 좋겠죠. 자, 교통 분야 뭐가 있어요? 따릉이,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내 분야에 관련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시민들 밀접 정책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서울시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봉사활동 말씀드렸잖아요. 자, 서울시는 면접이 제일 늦는 지역이에요.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여유가 많아요. 자, 여유가 많다고 해서 면접을 여유 있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재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왜? 면접 어려우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중 하나가 봉사활동이었던 거예요. 자, 봉사활동 경험 없어요? 오케이, 괜찮아. 없어도 돼요.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여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지금 주말이니까 월요일부터 봉사 시작하세요. 그래서 말재료를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봉사 활동도요 그냥 이렇게 일반 민간에서 하는 거 말고요 서울시 산하에서 운영하는 봉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막 이렇게 뭐 정보 찾다가 블로그에 서울시 서포터즈, 경기도 서포터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막 알바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해보는 거 완전 추천. 이유는 말재료를 쓸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서울시 면접 넉넉하게 남았다고 해서 넉넉하게 그냥 막연히 친구들이랑 놀면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서울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든지 그 아르바이트 주민센터 아르바이트도 괜찮거든요.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무조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임용이 됐어. 그러면은 서울시청으로 발령이 날지 구청으로 발령이 날지 주민센터로 발령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맞잖아요. 지금 TO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시청에 발령이 날지 구청에 발령이 날지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발령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머. 자,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방문해 보기. 알겠죠? 시청, 구청, 주민센터 방문해 보기. 알겠죠? 그래서 대신에 서울 권역에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서울 권역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방문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시청 소속의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주민센터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구청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서울시 거면 괜찮아. 알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많을 때 넉넉하게 미리 스타트하세요. 미리 스타트하죠. 그게 일주일이어도 괜찮아요. 한 달이면 더 좋지 뭐. 근데 막 선생님 되게 짧은 알바인데 오케이 괜찮아요. 일단 시도해보고 내가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가 좋았고 안 좋았는지를 체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체험을 하면 할수록 뭐가 좋다? 말재료가 늘어난다. 내가 면접에서 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하고 서울시하고는 면접 절차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면접에 가이드가 있는 곳이죠. 국가직 면접 아직 안 보신 분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직은 면접이 3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5분 발표 후속 질문 경험 과제라는 게 있어요. 경험 과제, 후속 질문, 또 상황 과제라는 게 있어요. 상황 과제, 후속 질문 이렇게 해서 절차에 맞춰서 면접 질문이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네, 지금부터 뭐 5분 발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고 질문 드리고 네, 다음으로 경험 과제 질문 드려볼게요 하면서 면접관이 가이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직은 랜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질문이라는 건데 면접관이 공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가 서울시정의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가 직무에 대한 역량을 던졌다가 인성에 대한 조직 문제 해결을 던졌다가 랜덤이에요. 이게 면접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범위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씩 하기에는 평생 걸릴걸요. 평생 아니고 1년 넘게 걸릴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 양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정책에 대한 것도 정책이 서울시 너무 많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야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사회복지직. 복지는 진짜 정책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기준 삼아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질문이 랜덤으로 납니다. 랜덤을. 알겠죠?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공직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공직 지식 물어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뭐 공무원의 6대 의무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공무원의 6대 의무를 모르면 답변 못 하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즘에. 뭐 아니면은 뭐 지원자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청탁금지법 풀네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공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직 지식을 모르면 아예 답변을 못 하는 것들. 이게 공직 지식이고. 공직 상황은 뭐예요? 우리 공직 지식을 보면 다 뭐 청렴, 뭐 희생, 봉사 이런 게 이런 키워드잖아요. 그 키워드에 관련된 상황형 질문 던지죠. 만약에 상사가 부정 수급하는 거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게 상황형에 대한 질문. 오케이? 자, 역량은 뭐예요? 지원자 역량을 물어보는 거죠. 지원자분 사실 아까 공직 가치에서 희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희생했던 경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지원자 역량 파악에 합니다. 이게 공직 지식, 공직 상황, 공직 역량이에요. 자, 갑자기 좀 표정이 많이 심각해졌는데. 자, 직무의 지식을 물어보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뭐 지방 세무직은 지방세는 뭐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뭐 양도소득세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재산세 물어보기도 하냐, 재산세 물어보고 이런 것들. 지방직에서 다루는 세목을 물어봅니다. 뭐 아까 건축직도 마찬가지로 뭐 건축직은 뭐 예를 들면은 건축법 뭐가 있느냐, 토목직 뭐가 있어요? 토목직 뭐 그런 거 포토라고 싱크홀의 차이. 그리고 지금 건축직하고 건축직하고 토목직 약간 긴장해야 되는 게 올해 하반기 얼마큼 비 올지 몰라요. 작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압박 질문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침수 피해 대처 방안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침수 피해는 복지 파트도 물어보고 토목 파트도 물어봅니다. 왜냐면 작년에 서울시 피해가 너무 컸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 뭐 선생님 뭐 침수 피해 대처 방안을 전 토목직인데 복지적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나? 아니죠. 토목직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진짜 포톨 때문에 진짜 차 사고 날 뻔했어요. 작년에 여기 학원 오는데 1차선에 근데 포톨이 너무 심하게 피었는데 1차선밖에 없으니까 제 차선을 변경할 수가 없었거든요. 차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깊이 피어서. 제가 지자체도 신고를 했죠. 이거 빨리 메워달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에 관련된 질문인 거고. 상황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건축직을 예를 들면 지금 건축 현장 공사가 80% 공정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설계 변경 요구하려면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 실제로 직무 상황 중에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 뭐 환경직 예를 들면은 지금 환경직의 수질 오염이라든지 구취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주민신고 들어왔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환경직의 지식, 환경 영향 평가가 뭐냐 물어보죠. 당연히 이런 것들. 이런 게 지식이자 상황이자 이제 막상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니까 뭔가 이제 조금 이제 면접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죠. 자, 역량 뭘까요? 자, 지원자분 직무 강점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건 기본이고. 자, 지원자가 만약에 환경직에 지원을 했어요. 자, 지원자분 전공 뭐예요? 저 화학공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왜 환경직 준비했어요? 화학공학과의 그런 지원자의 전공 지식이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를 또 물어보겠죠. 지원자분 아르바이트 많이 했네요. 아르바이트가 일반 행정직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 직무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발휘할 수 있어요? 본인의 역량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직무 강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과 직무의 개연성을 많이 확인해요. 이게 요즘 질문의 트렌드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정책 이거 말해 뭐해? 당연히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보죠. 자, 근데 일반 행정이 지금 불이 켜졌습니다. 선생님, 일반 행정은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되나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데 제가 그거는 수업 시간 때 준비 범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 행정은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복지 파트라고 해도 준비할 거 엄청 많은 거 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시정은 뭐예요? 서울시에 관련된 거겠죠. 근데 서울시는 이렇게 가면 돼요. 서울시 시정 정책하고 이거 직무 정책은 굉장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슈가 이제 케이스인데 이슈 중에서도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현안과 시사.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현안은 뭐예요? 현안은 뭐예요, 이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사회적 이슈는 무조건 숙지. 내가 토목직이더라도 저출산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죠? 서울시가 가장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저출산.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때 뭐 했는데 서울시가 그런 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이슈, 이런 거 출산 이런 거 출산 휴가 관련된 거 그리고 1인 가구 서울시 1인 가구 너무 많아요. 팁 하나 알려드려요. 일반 행정직분들은 서울시 권역 중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권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사회복지직도 알아야죠. 이런 것들. 자, 옛날처럼 1인 가구 문제점 개선 방안 이건 기본입니다. 1인 가구 가장 많은 지역. 만약에 면접관이 1인 가구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로 묻지 않아도 내가 셀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 우수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를 무료특강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쪼록 왜 무료특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가 면접 때 수업 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인성은 기본인 거예요. 뭐 지원자의 장단점, 뭐 그리고 지원자가 뭐 갈등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 상사와 갈등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랜덤이에요. 랜덤. 그리고 하나 팁. 선생님 서울시 5분 스피치 보던데 막 지원 동기를 무조건 물어보고 5분 스피치 보죠. 이렇게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몰라. 그러니까 지원 동기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물어봐요. 서울시는 10명 중에 8명은 지원 동기 질문 받고요. 근데 이때 지원 동기를 언제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언제 물어보냐 되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대로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 면접이 흘러가는가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그 약간 선입견을 깨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분 발표하고 지원 동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원 동기를 먼저 하고 5분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분 스피치 쭉 하다가 지원 동기를 맨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걸 랜덤이에요. 면접관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원 동기를 초반에 질문을 받는다라는 선입견은 내려놓으시길.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랜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건 팩트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으로의 과제이자 그 수업 방향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개별 면접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 가능성 뭐 이거 되게 여러분들 입장 중요할 텐데 작년에 서울시 93% 나왔습니다. 항상 지방직 수강생 중에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많죠. 서울시가 저희 수강생은 서울시 진짜 많은데 작년에 좀 합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합격률 보고 같이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방직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 커리큘럼, 뭐 학생 관리, 뭐 집중 코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수업 끝나기 직전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뭐냐? 서울시 9급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면접 진행 절차 궁금하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자, 면접 시험이 여러분들 이제 인재개발원에 딱 들어가면요. 출석을 확인하고 면접 시험의 세부 응시 요령이라든지 주의사항을 안내를 받고요. 면접 평정표 3매를 작성해요. 아까 평정표 뭐라 그랬죠?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평가하는 지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정표가 3매래요. 3장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면접관이 몇 명? 3명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정표 하나당 면접관의 수와 동일해요. 왜? 내가 평정표를 들고 들어갈 건데 면접관에게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럼 면접관이 평정표를 3매를 작성하면 면접관은 3명인 거고 평정표를 5개 작성하면 면접관은 5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는 3매이다. 면접관이 3명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응시자 대기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평정표를 작성하고요. 자료 검토실로 이동을 합니다. 자료 검토실에서 뭐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5분 스피치 과제문을 몇 분 동안? 15분 동안 작성을 해요. 자, 15분 짧습니다. 왜? 서울시 5분 스피치 주제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다 준비해야 돼요, 저희는. 시사 이슈 나오죠. 서울시정 나오죠. 직무 관련된 거 나오죠. 경험 관련된 거 나오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랜덤이에요. 서울시가 8월 중순부터 9월 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5분 스피치를 저희가 훈련을 하고 15분 동안 작성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 실제로 공고를 보면요. 과제문 여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서울시를 보면은 이렇게 과제문을 받아요. 제시문. 그럼 이제 뭐 주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주제가 나오고요. 아, 주제가 어디 나오냐면 서울시는 주제가 밑에 있어. 이렇게 화살표를 치고 저출산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렇게 주제가 밑에 나오고요. 위에 이렇게 제시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서울시의 저출산율은 몇 %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시문이 한 여기가 4줄에서 5줄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럼 항상 빈 칸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칸이 보통은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원래는 서울시가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작성된 내용을 보고 발표하는 거였는데 작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작년에는 작성지를 따로 줬어요. 작년에는 줄글로. 작년에는 서울시가.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제문 여백을 활용해서 여백이 아니라 작년에는 작성지가 별도로 배부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됐고요. 그래서 자료 검토실에서 5분 스피치를 15분 동안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을 하고 바로 옆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개별 면접을 몇 분 동안 25분 동안 면접 봅니다. 자, 그러면 자, 개별 면접이 25분이겠죠. 25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별 면접이. 이 중에 5분은 뭘까요? 5분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한 5분 스피치를 5분 이내로 발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머지 20분은 이제 5분 발표에 대한 꼬리 질문. 5분 발표에 대한 꼬리 질문이랑 기타 이제 개별 질문. 아까 제가 랜덤으로 나와 있던 거 있죠? 그 랜덤의 질문이 20분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25분입니다. 자, 25분이면 면접 질문 몇 개? 17개에서 23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소 17개에서 맥시 한 23개는 좀 너무 있고 22개 나옵니다. 질문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가지수 안에 꼬리 질문이 다 포함된 질문이겠죠? 꼬리 질문 다 포함해서 17개에서 22개.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또 질문이 있죠. 선생님 보면은 아까 앞에서 지금 공직, 직무, 시정, 인성 이게 골고루 나오냐? 높. 편차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 어떤 지원자는 시정 80%, 10 이렇게 끝나고 공직 질문 안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지원자 골고루 20, 20, 20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무는 뭐 40, 30, 10, 20 이렇게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몰라. 면접과 재량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편차는 분명히 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 골고루 나온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면접 25분 끝나고요. 이제 끝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이제 작년 수강생분들이 제가 몇 시에 어디에 들어갔냐 이렇게 다 물어봐가지고 수강생분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제가 타임라인을 만든 겁니다. 작년에 저희 수강생분들 다행히도 오전 오후가 골고루 있어가지고 제가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응시자 대기장에서 아까 응시자 대기장이 뭐였어요? 요거 평정표 3매를 작성하는 거. 여기에서 대기를 하다가 각조 1번부터 면접장으로 이동을 해요. 5분 스피치를 작성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게 이제 1번이었어요. 1번. 5분 스피치를 작성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번이 12시 30분이었다. 알겠죠? 그리고 이동을 해서 자료 검토를 12시 40분, 그러니까 10분 동안 이동해서 자리에 착석하는 시간 여기 10분 사이에 일어나겠죠. 그리고 40분부터 55분까지 15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자료 검토실에서 뭘 하냐? 5분 스피치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면접실로 이동하는데 제가 수강생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옆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방이래요. 그러니까 5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에서 55분까지 5분 스피치를 작성하고 바로 옆방으로 이동해서 1시 정각부터 25분 동안 면접을 보고 1시 25분에 정확하게 종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이가 지금 30분 텀이 있죠? 여기 30분 텀. 30분 돼서 하루에 9명이 면접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30분 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지원자는 1시까지 그냥 아까 평정표 작성했던 대기장에서 무한히 대기. 자, 아까 평정표 작성했던 데 어디예요? 여기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무한히 대기. 자, 9번 4시 45분입니다. 4시 45분까지 5시까지 무한 대기.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지친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 국가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가직도 오후에 배정 시간이 지금 올해 11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직 오후조에서 맨 마지막 6번 조에 걸린 친구는 6시에 면접이 끝나요. 11시 반까지 입시를 안 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 뒤에는 11시 반까지 가서 11시 반부터 만약에 내 6번에 걸렸다. 마지막 번호에 걸렸다. 그럼 6시 면접이 끝나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면접 저희가 이제 거의 보러 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물 꼭 들고 가시고 초콜릿 제가 국가직 수강생을 들었거든요. 초콜릿 많이 챙겨가라. 정말 보따리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 당일날, 그러니까 면접 전에는 내가 오후인지 오전인지만 알고 몇 조 몇 번인지는 당일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챙겨가. 많이 챙겨가서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오후조 2번에 걸리면 일찍 끝나잖아요. 그 옆에 있는 6번 걸린 친구들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요번에 그랬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래서 막 품앗이 한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늦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초콜릿도 많이 챙겨가고 그리고 이제 구두 신고 가면 너무 발이 아프니까 운동화 신고 있다가 여러분들 뭐 자료 검토실에서 요때는 시간이 요때 많이 없으니까 요 시간대 이동한다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요 시간대 되면 그때 갈아 신고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 검토실에서 작성하고 개별 면접실 옆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5분 텀밖에 없어. 이때는 갈아 신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선생님 제가 올해는 이동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면은 이동 10분 전에 안내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때 화장실 많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뭐 이동할 건데 수험생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10분 뒤에 저 이동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시험 감독관이. 그래서 그때 나 이제 이동하겠구나. 그럼 그때 뭐 신발도 갈아 신고 뭐 재킷도 입고 머리도 조금 단정하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대기하다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서울시 구급 타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미리 좋죠. 이런 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2시 반부터 3시 15분까지 45분 동안 휴식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많이 출출할 거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 챙겨가서 가서 먹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이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면접 평정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정표를 제출해요. 아까 평정표 3매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평정표를 면접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면접관에게 제출을 하는데 이 평정표가 무엇이냐?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표라는 거예요. 오케이? 면접관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기준표라는 건데 이 평가하는 기준이 총 몇 개다? 5가지의 기준이 있더라. 5가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더라 이거예요. 알겠죠? 제가 아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바뀌어야 하는 게 이겁니다. 내년에 바뀌어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게 올해까지만. 자, 그러면은 면접관이 5가지 평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가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 평가 기준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면접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가에 해당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에 해당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에 해당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대한 양을 평정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과 그리고 심화로 나눠서 각각 준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는 뭐예요? 지원자가 공직자로서 알맞는 지식을 갖고 있는지 공직자에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거 지식, 상황, 역량이 가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직무하고 서울시장이 뭐예요? 나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가 되기도 나, 그리고 얘가 라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마는 어디 있어요? 마는 사실상 같이 껴 있어요. 가마, 나마, 라마입니다. 가마, 나마, 라마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마는 갑자기 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 껴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가는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지식하고 상황하고
역량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면접관님께서 지원자분 공무원 6대 의무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지식을 묻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공무원의 6대 의무가 뭔지만 말하면 돼. 이럴 때는 가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 이게 아니라 지원자분 적극행정 문제점 개선 방안 같이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지원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도 말할 거고 적극행정의 문제점도 얘기를 할 거고 적극행정의 개선 방안도 얘기할 거죠. 그럴 때는 막까지 체킹이 되는 겁니다. 왜? 마 볼까요?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입니다. 뭘 보는 거냐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 보는 거예요. 동시평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에서 지원자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평가하는 게 마이기 때문에 동시평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뭘까요? 아까 직렬에 관련된 거, 시정에 관련된 게 바로 납니다. 라는 뭘까요? 예의품의 성실성, 지원자의 인성에 관련된 거. 그래서 개인 인성, 지원자의 장단점, 타인이 평가하는 본인의 모습. 타인은 본인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나요? 실제 기출이에요. 진짜 리얼. 작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조직관계.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 해결 경험 얘기해봐라.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인성, 조직 관계 이런 걸 보는 게 라입니다. 선생님 다는 뭐예요? 다 뭘까요? 다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 스피치 할 때 논리성, 개별 면접했을 때 답변의 논리성 이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논리성과 약간의 말의 버퍼링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국가직 면접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막 시험 끝나고 막 저한테 하는 게 선생님 저 아까 너무 떨어가지고 약간 말을 버버벅거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버버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네, 지금부터 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소통 능력입니다. 약간 요 정도의 버퍼링 있죠. 이거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면접장에 가서 약간 버버벅 거렸다고 선생님이 버버벅 거린 게 어떡하죠? 너무 거슬리지 않을까요? 면접관 1도 신경 안 써요. 진짜로. 왜? 아니까 긴장됐다는 걸. 그분들도 면접을 보고 들어오신 분일 텐데 지금 약간 버버벅 거렸네. 1초 버버벅, 2초 버버벅. 미흡이야. 이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평가 대상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돼. 또 제가 수험생분들 제일 많이 받는 거, 선생님 나갈 때요 엉덩이 보여도 되나요? 아니 면접관 엉덩이 보였어. 지금 미흡이야. 안 그러잖아요. 제발. 그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올해는 아닌데 예전에 모의훈련 하다가 모의훈련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왜 그렇게 나가요? 그랬더니 누가 엉덩이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엉덩이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면접 끝나잖아요. 면접 나갈 때 면접관 여러분 안 본다. 평가하기 바빠. 평가해 봐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거는 앞으로도 지금부터 면접 끝날 때까지 내려놓읍시다. 절대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 신경 1도 안 써도 되는 것.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제 논리성을 여기서 말하는 논리성이라는 거는 동문서답하지 않는가, 내가 질문했던 요지에 맞는 대답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 있어요. 정확성. 이거 약간 단어의 워딩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를 잘못 얘기했다고 해서 감점 요소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센스죠. 여러분 서울시죠?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 얘기할 때 누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서울 시민. 국민은 보통 누가 얘기해요? 정부 부처, 국가직 지원한 사람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도민은 누가 얘기하면 좋을까요? 전라북도에 지원한 사람들, 경상북도에 지원한 사람들, 경기도에 지원한 사람들. 그때는 도민이라는 표현 쓰는 게 좋죠. 군민은 누가 쓸까요? 양평군, 가평군 이런 군에 지원한 사람은 군민이라는 표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건 센스예요.
근데 이런 거 구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막 군민 얘기했다가 도민 얘기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시니까 서울시민, 시민이란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기본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거 하나 쓰는 거,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센스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구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뭐 서울시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게 뭐 민관 협의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민관 협의체 이런 게 뭐예요? 정부 부처 그리고 서울시 지자체 공공기관과 같이 협의한다라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막 답변으로 얘기할 때 서울시가 최근에 그 공공기관인 뭐 한국환경공단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뭐 되게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최근 공기업과 뭐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워딩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전문 용어, 그러니까 공직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를 많이 쓰면 좋겠죠. 면접관이 얼마나 기특해할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필기 시험밖에 공부를 안 했고 제가 지금 현직자도 아니고 공직에 그동안 사실 관심 있게 본 기사라든지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워딩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책 자료 많이 보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업할 때 정책 자료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정책 자료 활용하는 방법 수업 시간에 다 덜어드릴 건데, 많이 보시면 중복되는 워딩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많이 보고 많이 쓰면 된다. 그리고 제가 뭐 모의 훈련 할 때 잘못된 용어 있으면은 그런 거 제가 고쳐드릴 거예요. 또 우리 고객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민원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민원이죠. 이런 거. 고객이란 표현보다는 민원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막 서울시에서 특히 일반행정직 직렬에 많이 들어온 질문이 막 민원인이 막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주민센터에서 막 괴롭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우리 뭐 보통 이렇게 민원인 되게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뭐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고, 어떤 지원자는 지금 면접관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특이 민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르죠. 공부한테 팍 나잖아. 특이민원, 블랙컨슈머, 악성민원, 특이민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는 것 차이가 은근히 크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면 알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 중요성을 알고 시작하는 분과 중요성을 모르고 시작하는 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줍시다 우리.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나다라 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 우리가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을 잘 알고 있는 게 면접 출발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면접 출발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범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그 교육 방향이 될 것이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다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가에는 뭐 공직 지식, 적극행정도 지식이니까요. 역량 이런 거 물어볼 거고, 인성, 라에 대한 것들, 서울시에 대한 것들, 직렬에 대한 것들이 골고루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작년 기출 볼까요? 작년 기출. 작년 기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1분만 갖고 오긴 했는데, 자, 이게 몇 번일까요? 1번 질문이고 얘가 2번 질문이죠. 꼬리 질문 엄청 많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 개수 제가 세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질문이 총 8개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인 질문은 2개인데 나머지 다 뭐다? 꼬리 질문이다. 볼게요. 동아리 활동 경험 얘기했는데 어떤 동아리였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꼬리 질문이죠. 그러면 그 동아리원들과 갈등이 있었냐? 갈등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얘기해보니까 되게 본인 성향 자체가 딱딱하고 엄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했을 때 동아리 임원들 반응이 어땠는가? 입직하고 회식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비용 처리하겠는가? 계속 나와요, 꼬리 질문으로. 그러니까 사실 확인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질문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렇게 압박이 많다. 압박은 꼬리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매년마다 꼭 한 명은 나와요. 선생님 사실 이 경험 뻥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 사실 확인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가지고 있던 경험을 부풀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경험을 한 달 했는데 그걸 6개월로 늘리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건 no.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극행정 되게 강조하던데 적극행정이 뭔지 아느냐 이거 뭐야? 개념 물어봤죠. 그리고 그렇다면 민원인으로서 청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워. 진짜 어려워. 민원인으로부터 청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본인이 실무에서 이런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실무적 실행 방안을 물어보고 있죠. 일반 행정한테. 그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겠으니까 면접관 하는 말이 뭐냐면 시민 참여 유도 방안 말고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청년 활성화 방안도 개인적 노력 차원 말고 조직적 노력 차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결이 같죠?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밖으로 아웃풋을 하는 것. 그걸 물어본다고요. 준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래서 서울시 면접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또 그다음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같은 지원자거든요. 일반인적 A라고 써잖아요. 한 지원자가 받은 건데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굵직하게 5개 받았어. 하지만 꼬리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 7, 8, 16개 받았네요. 지금 16개. 자, 서울시 관심 있는 정책이 있느냐? 따릉이 타본 적 있냐? 따릉이 타려면 회원가입 하는 거 알고 있냐? 회원가입 했냐? 최근에 언제 타봤냐? 어느 때 탔다냐? 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체험해 보세요. 알겠죠? 공무원이 자서해야 될 자세나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이거 질문.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게 한 사람이 받았던 작년의 질문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지원자는 사실 확인이 디테일하게 나온 것 빼고는 질문 자체가 사실 어렵게 받은 질문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빡센데 이런 입장은 있겠지만 질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일반 행정 B입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원 동기만 묻기도 하고 자기 소개도 묻기도 하지만 지원 동기 자기 소개 같이 묻는 경우 있다고. 작년 케이스. 그러니까 너무 달라. 이게 뭘 준비해야 돼가 아니라 다 준비해야 돼요. 진짜 매년 다르고 매년이 다른 게 아니라 서울시가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보니까 그 수많은 지원자를 면접관이 지원 동기만 물어보기도 하고 지원 동기를 물어봤다고도 1분 이내로 얘기해라, 30초만 얘기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자기 소개만 얘기해봐라, 자기 소개를 1분짜리 얘기해봐라, 30초짜리 얘기해봐라, 같이 1분 이내로 얘기해라. 너무 다양해요. 저희는 서울시는 자기 소개 지원 동기 그냥 시리즈별로 다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자,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마음으로 보는 거고 희생했던 경험 봉사활동 경험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자, 임용된다면 맡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가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안 되는 걸 떼쓰는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서울시 주정차 문제, 서울시 현안이죠. 주정차 문제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서울시 아래서 뭐가 맞는지 이런 것들 청탁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쭈루루루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 가보겠습니다. 자, 목표 달성했던 경험 얘기해봐라. 이 경험을 느낀 점. 사회복지 지원 동기 물어보고 실습에서 사례관리 말했는데 사례관리로 어떻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무적 능력.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사회복지 공무원은 감정 노동도 심하고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거는 기본 질문. 자, 모아진 재원. 사회복지로 모아진 재원, 후원금 같은 거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이건 좀 난이도 높았어요. 작년 사회복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차동에 대해 아는가? 이제는 차동 안 나오겠죠? 없어졌으니까.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동행센터 들어봤어요? 물어보겠죠. 그럼 말하면 그럼 차동이랑 동행센터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물어보겠죠. 왜? 차동 올해부터 없어졌으니까.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차동이 뭐로 바뀌었다? 동행센터로 바뀌었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우리 동네 돌봄담 역할 이런 것도 물어보겠고 요즘에 또 서울시에서 많이 미는 게 뭐야? 반려견 순찰대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럼 방범, 범죄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얘기해도 되겠고 면접관이 물어보기도 하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자, 1인 가구 많은데 지원자는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느냐? 지원자가 1인 가구 방안 얘기해 보겠죠. 그거 말고 청년 1인 가구 얘기해 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1인 가구가요. 청년도 있고요. 중장년층도 있어요. 대상별로 달라요. 다 준비해야 돼요. 저희 지금. 특히 사회복지. 알겠죠? 면접관 얘기고 그거는 청년 얘기했는데 그럼 중장년층 얘기해 볼래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러고도 남아요. 서울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그런 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지방세, 세무직이죠.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했고 축구가 취미라고 했는데 이 밖에 사람들이랑 어울린 활동은 무엇인가? 이거 질문 왜 나왔을까요? 이 질문 왜 나왔을까요? 그냥 진짜 어울렸던 경험의 유무, 사실 확인만 하기 위해서 질문 던졌을까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민원홍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본인의 직렬에서 공무원이 갖춰야 되는 어떤 자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본인 직렬에서 할 수 있는 것. 본인 사는 자치구에서 필요한 이건 뭐냐면 면접관이 지원자 어디 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제가 어디 서울시에 살고 있다 혹은 서울 시민은 아니고 난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블라인드에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면접관이 먼저 물어볼 땐 있어요. 어디 지역에 사냐? 그땐 얘기되지. 면접관이 먼저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지원자가 면접관이 물어보고 나서 그럼 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공직가치 아까 뭐라 그랬어요? 3가지 이렇게 딱 가지수를 짚어서 물어본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아는지 7월에서 9월까지는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지방직 세목에 관련된 거 물어보고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오죠. 건축직 이런 것들. 건축직인데 저출산 지금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자이기 때문에 서울시 현안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선생님 제가 기술직 지원자인데요. 토목직 지원자이고 뭐 통신기계 지원자이고 기계직 지원자이고 전산직 지원자이고 전기직 지원자인데 제가 서울시 그냥 막 정말 복지 이슈 알아야 되나요? 하면은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들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시 개별 면접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서울시는 골고루 나온다. 그리고 꼬리 질문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말 얘기하면 안 되고 솔직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5분 스피치 가볼게요. 자, 일단 서울시 5분 스피치는 작성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발표하는 거라서 5분을 꽉 채우면 안 되고요. 3분 30초에서 4분 15초 사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분 이내를 제일 좋아해요. 면접까지 좀 길어지면 잘라요. 서울시 공무원이 많이 잘라요. 서울시 공무원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표했을 때는 5분 이내라고 했지만 4분 이내가 제일 좋고 제일 베스트는 3분 30초. 알겠죠? 3분 45초. 여기 베스트. 알겠죠? 이게 실제 복귀 자료예요. 똑같이 복귀했어요. 마지막 주제가 마지막 이렇게 클로징 멘트에 주제문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진짜 제시문 위치까지, 제시문의 어떤 주제까지 똑같이 복귀해서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보시면은 제시문 주제가 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시문 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5분 스피치에서 원하는 질문이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작년에 나왔던 주제가 뭐다? 습관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뭐 습관의 중요성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고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 23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3칸이에요. 23칸 내용에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줄 꽉 채워라는 얘기겠죠? 꽉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못 채워도 22줄은 가야 됩니다. 21줄 혹은 22줄은 가야 돼요. 원래는 재작년에 어땠다? 여기 남은 여백에다가 작성을 했더라. 작년에는 실제로 발표지를 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장에서 받는 자료는 3장이에요. 5분 스피치 관련 3장을 받는데 첫 장은 뭐다? 표지. 이건 제가 여기 일부러 안 넣었는데 8월 26일 이렇게 써 있고 응시 번호랑 이름 쓰게 해요. 이게 첫 장이에요. 첫 장 넘기면 제시문 있고 제시문 넘기면 작성지 있습니다. 총 3장 책자 형태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5분 스피치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기출인데요. 기출 전에 주제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 주제 유형은 5가지가 랜덤으로 나오더라. 시정 정책은 뭐예요? 서울시 정책 질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적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작년 일반 행정 질문이었고요. 서울시 주차 혼잡 문제를 개선할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 뭐 시사 현안, 고립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이런 것들, 공직형, 그리고 직무형, 그리고 경험형 총 5가지 주제 유형이 나옵니다. 자, 질문 볼게요. 2022년 기출인데 다 갖고 오진 않았어요. 1분만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주제 질문만 덩그러니 있지는 않고 이 질문에 관련된 제시문이 한 4줄에서 5줄 정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복귀한 거는 이제 교재 구매하시면 교재 다 있을 겁니다. 오늘은 특강이니까 제가 주제만 갖고 왔고요. 자, 5월 10날 시사 정책이라는 주제 유형에 해당되는 거는 5월 12일 1회차 서울시 1회차 면접이겠죠. 1회차 면접. 그리고 8월 24일, 8월 26일, 9월 1일 이렇게 해서 요 날짜에는 시사 정책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 선생님 저 건축직인데 일회용품 규제 나왔어요. 나올 수 있죠. 서울시 현안이니까 서울시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거니까요. 의료기술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직렬과 관계없는 질문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직에 관련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와도 어울리면 일반행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렬에 관련이 없는 질문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직이더라도. 오케이. 자, 그리고 일반행정 서울시가 이거 서울시 올해에도 완전 핫한 이슈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이거 완전 오세훈 시장이 완전 강조하고 있는 거.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엄청 강조하고 있겠죠. 지금 올해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학습 격차 뭐 꾸준했던 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생자전거 화정화 이거 뭐예요? 재생자전거 이거 우리 따릉이에서 업그레이드된 거. 따릉이 업그레이드 이런 거 이슈죠. 이런 것들 쭉쭉쭉 나왔고요. 또 시사 현안 볼까요? 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MZ세대의 퇴사를 줄이기 위한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방안 제시. 선생님 이거 일반 행정직 질문 같은데 지적직. 일반 행정직 질문 같은데 간호직. 일반 행정직 질문 같은데 의료기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렬 관계없는 거 나와요. 맞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직렬에 맞는 주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사회복지는 예외입니다. 자, 간호하고 양모직 볼까요? 이거는 1회차이긴 했지만 SNS 사용의 부작용 개선 방안. 그러니까 완전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직렬 관련된 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련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또 가볼까요? 공직형 이런 것들. 진정한 나가 되기,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느끼는 희열감을 뜻하는 블리스를 희열감을 공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이제 블리스에 대한 개념이 쫙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이제 9월 2일 날 거의 이제 9월 초에 보는 직렬이 항상 기술직이에요. 일반 행정이 서울시는 먼저 스타트를 끊고요. 일반 행정 끝나면 사회복지가 투입이 됩니다. 항상 9월 초, 8월 말은 무조건 기술직이었어요. 올해에도 그럴 겁니다. 자, 전기기계 화공직 질문 볼까요? 고위 간부가 본인의 멘티가 된다면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획할 것인지. 자,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 공직형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딱 보면 모르지만 요즘에 공직에서 세대 갈등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공직 퇴사율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게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하고 신입 공무원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업무가 불편하고 개선해야지 토론하는 장이에요. 리버스 멘토링이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은 리버스 멘토링을 묻는 질문이더라. 자, 일반 행정 작년 어려웠잖아요. 일반 행정이 하루만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행정 계속 많이 껴있죠. 지금 19일, 22, 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행정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걸러서 봐요. 참고로 오전하고 오후랑 질문 다르고요. 오전 왜냐면은 질문 유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하고 질문 다르고. 자, 일반 행정 볼게요.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2가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작년 일반 행정에서 조금 제일 어렵게 느껴졌던 체감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5분 스피치 주제입니다. 자, 경험형 지방세란 전세 볼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능력의 장단점 및 개선 방안. 이건 좀 쉬웠지.
이런 것들 이런 수죠. 근데 상대적으로 직무형하고 경험형은 좀 질문의 그런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시사 현안, 시정 정책의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공직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현안과 정책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왜 많아졌냐? 선생님 저 기술직인데 서울시 이슈를 다 알아야 되는 게 5분 스피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시 어렵다고.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도 많고 질문도 까다롭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울시는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무조건 빨리 할수록 좋아요. 면접 준비는. 이것도 작년 기출 뭐 아동학대 원인과 해결 방안에서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나오면은 실제로 지원자분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훈련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볼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시는 개별 면접하고 5분 스피치가 2가지 유형으로 면접이 진행이 될 거고 개별 면접이더라도 내가 기술직에 지원했어도 서울시 현안 주제가 나오더라.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현안을 기술직에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다? 5분 스피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을 것인가?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역시나 교육은 프리미엄과 베이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프리미엄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모의 훈련 횟수도 많고 스터디 관리도 해드리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제 베이직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직은요 크게 현강하고 인강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현강이든 인강이든 스터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케이. 현강이든 인강이든 스터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현강은 모의 훈련 1회가 추가되어 있어요. 모의훈련 1회. 인강은 모의훈련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선생님, 그럼 저희는 수업만 듣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조 편성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조장을 선출할 거고요. 조장 방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소통하면서 조원분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합산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소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 단톡방에 지금 혹시 다 들어와 계시나요? 단톡방?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세요? 단톡방 들어오셔야 돼요. 단톡방에서 제가 계속 자료 같은 것들 업로드해드리고 시사 이슈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직위 시험이 이제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라이브를 계속 켤 거예요. 근데 라이브는 베이직만을 위한 라이브라기보다는 프리미엄과 베이직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마다 라이브를 켜서 한 1시간 정도만, 1시간 정도만 질문 조금 받고 소통하고 그래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미리 들어오신 분들 저 라이브 하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국가직은 지금 면접이 진행 중인데 면접 하루 전날까지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래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라이브하면 소통을 할 건데 대신에 이제 모의 훈련은 없다는 것. 프리미엄 뭘까요? 당연히 스터디 조성 당연히 해주고 그리고 1대1 코칭 들어가고 모의 훈련 들어가고 라이브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혜택은 프리미엄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이제 국가직 수업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뭐 감히 단언컨대 조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뭐 요즘에 스피치 학원 가면 소수로 6명에서 소수로 교육해 들어요. 이렇게 홍보 많이 하잖아요. 단언컨대 제가 그 스피치 학원보다 제가 훨씬 관리를 잘할 겁니다. 훨씬. 스피치 학원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있어봤고 저희 아직 아는 분들도 스피치 학원 여기 스피치 학원 노래한 좀 유명한 곳에 있는 거 다 더 제 후배들입니다. 다 있어요. 제 후배들이고 다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일단은 6명씩 교육을 받는 건 팩트인데 뭐 스터디만 만들어주고 관리 하나도 안 들어가요. 강사 소통 절대 못하고 뭐 첨삭해준다고 하는데 첨삭도 뭐 한 3-4개 질문 기본적인 거면 첨삭해주고 심화된 것 아무 더 추가 첨삭 없어요. 그렇게 하고 수업 끝나면 끝인 거고 그다음에 단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장애저 스터디 편성해드리고 조장 관리 다 해드리고 그 라이브 키면서 여러분들 고민거리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훨씬 관리 잘할 거예요. 관리 안 됩니다. 스터디 학원 참고로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뭐 특히 좀 교육생들이 많더라도 제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 수강생이 330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관리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터디 지방직 관리하면서 컴플레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너무 감사하게도 지방직 면접 일정이 다 달라요. 7월 말부터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순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마지막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분들을 더 많이 봐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시 빼고는 지방직이 다 끝나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 훈련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먼저 모의 훈련 스타트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서울시가 제일 늦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 그 사이에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모의 훈련 전까지 계속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하고 스터디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가장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9월 초까지 남아있던 곳이 서울시였거든요. 그래서 330명 관리가 다 가능했던 거지 국가직처럼 딱 동일한 일정이 하면 저도 못하죠. 못하는데 일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다 해드릴 수 있고 물론 지치긴 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커리큘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커리큘럼 보기 전에 단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으로 굵직굵직하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1단계는 뭐냐? 서울시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개강을 하면요. 그 지금 무료특강 안 듣고 오는 분들도 개강에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절차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서울시 정책 현안 분석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법. 제가 너무 준비해야 될 분량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거를 거의 첫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공직 너무 중요하죠. 공직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죠. 앞에 있어요. 앞에 그 밑에 그쵸? 네, 거기 공직에 대해서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오면 개별 면접을 유형별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개별 면접에서 기본 논리, 공직, 직무, 이성 따로따로 다 다룰 거고 그 다음에 3분 스피치 지금 잘 못합니다. 5분 스피치 그리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경험형, 상황형이라서 질문 유형별로 다 다뤄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전공 준비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전공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전공 이론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겠죠. 여러분 다 공부했던 건데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려드냐 면접에서 전공 지문이 뭐가 나오고 전공 지문에서 가장 뭐가 많이 나오는지 어떤 답변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전공 이론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전공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크게 굵직하게는 4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총 커리큘럼은 19회차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19회차인데 아니죠. 총 14회차고요. 근데 프리미엄 등록하신 분들은 플러스 5가 되니까 19가 되는 거고 프리미엄이 아니신 분들은 공식적인 스케줄은 14회차까지예요. 14회차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보세요. 1, 2, 3, 4 회차가 나눠졌는데 일정 보시면은 A-1을 해서 1회하고 2회가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1강과 2강을 6월 30일 날 다 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그렇게 좀 묶음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6회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 6회 수업이 세부 주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14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회차에는 서울시 면접 개요라고 해서 면접 절차라든지 평정표라든지 그리고 제가 서울시 주요 정책 여러분 제가 다 정리 다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시 주요 정책 다 해놨어요. 2023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여러분은 드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주요 대표 기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정 직무 분석 전이 시정도 분석해. 시정을 원래 서울시 정책을 의미하는 거겠죠. 서울시 정책 찾아보는 거, 분석하는 거, 정리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에다가 직렬별로 여러분들의 전공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된지를 가이드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케이? 자 그리고 저희 보통 한 3시간은 갑니다. 한 수업 때. 그러니까 한 묶음당 3시간을 갈 거예요. 한 묶음당. 그리고 그 다음에 3, 4, 5회를 7월 1일 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알겠죠? 그래서 공직 그리고 이제 우수 스피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 이거 논리 다루는 거 이렇게 다룰 거고 그리고 C-1 7월 4일 날에는 6회차, 7회차를 같이 7월 4일 날 하는 건데 5분 스피치로 갈 거예요. 5분 스피치로 갈 거고 1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알겠죠? 자, 그리고
8회차, 9회차는 7월 7일인데 면접 유형별 전략이라고 해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래서 직무 전문성이라서 전공별로 자기소개, 전공별로 지원 동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2시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10회차하고 11회차는 7월 10날에서 경험형 지문, 상황형 지문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3시간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자, 직군별 전략이 있는데 요때는 내가 지원한 직렬에만 수업을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일행 지원했다, 그때 행정 직군에만 들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전기직 지원했다 그러면은 기술 직군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 직렬이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행정 직군에는 어떤 직렬이 오셔야 되는지 다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모의훈련 총 5회차인데요. 첫 번째 1회차, 2회차, 3회차는 조별 모의훈련이고 4회차, 5회차는 1대1 모의훈련이 될 겁니다. 조별 모의훈련인데요.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조를 만들어 드리고 베이직은 베이직 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조별로 제가 컨설팅을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상은 뭐 조이긴 한데 1대1이에요, 사실은. 한 분 한 분씩 만나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직 직무 인성을 나눌 거고 5분 스피치 실전 훈련하고 스크립트 여러분 가장 반응이 좋은 거. 여러분은 질문, 답변 작성하고 내가 잘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거 다 제가 첨삭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시간 제한이 있어요. 네, 시간 제한이 있고. 자, 1대1 모의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 실전과 동일하게 갑니다. 5분 스피치 작성하고 자리 이동하고 개별 면접 보는 거 똑같이 동선 맞춰서 똑같이 1대1 모의훈련 갈 거예요. 그래서 총 5회가 끝나는 거고. 자, 베이직 현강은 한 회 1회 정도 모의훈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는 마지막 한 번, 여기 마지막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6월하고 7월 스케줄인데요. 네, 6월하고 7월 스케줄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아까 내용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8회하고 9회는 같이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이 수업하는 게 7월 7일인데 제가 D라고 표시났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서울 A-1 그리고 서울 B, 서울 C-1, D, E, F 이게 표시된 날에 여러분 수업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건 바로 오늘 저녁에 제가 시간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카페에 다시 한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서울시 오전이고요. 토요일 날에는 오후예요. 오후 1시부터. 오전이라고 하면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전, 오후, 오전, 거의 다 오전이에요. 네, 그래서 토요일 빼고는 다 오전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빼고는 다 오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선생님 자료 많아요? 자료 엄청 많아요. 넘치게 많습니다. 자료 걱정하지 마세요. 자료 다 들어도 다 못 보더라고요. 자료 전공 질문 다 있고요. 서울시 정책 제가 다 정리해 놨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료는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간혹가다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오세요.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네,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작년 저희 지방직에 작년 기준으로 52세 합격률 나왔고 작년 기준으로 69년생도 합격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대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작년 저희 수강생이에요. 저희 요 서울시입니다. 이분. 서울시예요, 이분. 앞에 보신 분은 부천시였고요. 뒤에는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나이를 여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때문에 혹시 이게 면접에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나이는 진짜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합격하고 물어보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냐 하니까 저희 사실 서울시 합격생 이분은 69년생이었는데 이분 말고도 저희 서울시 작년 사회복지직 합격생이 있거든요. 그분이 49세였나 그랬어요. 여자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막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엉덩이 보이기, 엉덩이 보이는 거, 약간 말 버버벅거리는 거, 나이 이 세 가지는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면 물어보는 거 있죠. 입직하면 상관이 본인보다 훨씬 어릴 텐데
어떻게 적응하겠는가? 이거는 단골 질문이에요. 이거는 모두에게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딱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만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그리고 또 뭐 그거 나이에 대한 적응력 많이 물어보고, 관계에 대한 적응력 많이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그런 좀 나이가 있으면 좀 사회생활 또 막 하고 이랬으니까 그 지원자 가치관이 너무 주관이 뚜렷한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념 때문에 충돌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 좀 합니다, 면접관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피하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면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이 질문 꽤 많아요. 제가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정말 연령대가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고, 뭐 교육 자료는 여러분 교육 자료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서, 선생님 지금 그 카페 등업 언제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카페 등업은요, 제가 지금 국가직이 19일 날 끝나거든요. 국가직 끝난과 동시에 등업 시작됩니다. 왜냐면 지금 오픈해 드리면요, 국가직 수강생을 다 겹쳐버려가지고 막 지금 국가직 교육 자료까지 다 오픈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국가직 끝나고 제가 등업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등업해 드릴 거니까 지금 결제하신 분들은 미리 등업 신청은 해놓으셔야 돼요. 카페 들어가시면요, 잘 보이실 거예요. 등업 신청 방법, 그 게시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채팅만 다 들어오셔야 돼요. 뭐 수강생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되고, 뭐 수강을 안 하시더라도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방직 스타트 되는 순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사회 이슈 많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놓치지 말라고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제 카페에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으면 지금 어떤 게시물 올라와서 빨리 보세요,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제가 고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채팅방 들어오셔야 돼요. 되게 특이하게 결제하시고 수강 다 듣는데 오픈 채팅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공지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잠깐 한번 주시겠어요? 프린트물? 지금 프린트물 여기 앞에 보시면, 프린트물 앞에 보시면은 지금 우측 상단 QR코드 하나 있죠. 지금 QR코드. 이 QR코드 카메라 대시면 QR코드 주소 바로 뜨시는 거 아시죠? QR코드 오픈 채팅으로 바로 연결되는 방이기 때문에 이 QR코드 찍고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서울시 특강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어요 혹시? 오늘 뭐 수업 내용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뭐 서울시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네네.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인강하고 현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단 교육할 때 차이점, 제가 수업할 때 차이점 말씀드리면, 지금 카메라로 라이브가 지금 130명이 들어와 있대요. 이렇게 카메라로 실시간은 아니고 이게 녹화를 하고 녹화 영상이 저희 에듀윌 사이트에 올라가는 게 인강이고요. 인강분들은 그 에듀윌 사이트에 올라간 강의로 보시는 거예요, 수업을. 근데 언제 인강 강의가 업로드가 되느냐? 수업한 날짜로부터 이틀 뒤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강 수강생분들은 제가 이제 수업 날짜가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날짜로부터 이틀 뒤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교육할 때 인강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생님, 모의 훈련할 때 인강은 어떻게 해요? 모의 훈련 인강은 무조건 줌으로만 진행합니다. 현강은 현장, 노량진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게 현장이고요. 인강 프리미엄 분들은 줌으로 모의 훈련 해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잘 될까요? 잘 됩니다. 한 번도 어려움 없었고, 국가직 이번에도 줌으로 아주 잘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사실 현강에 오시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지금 막 부담되고 육아도 하고 있고 막 일이 너무 바쁜데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게 현장까지 오시는 분들은 인강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또 아까 뭐 질문 있을지 않으셨어요? 네. 그럼요. 국가직 면접 안 보셨죠? 국가직 공직같이 물어보잖아요. 공직같이 안 물어보잖아요. 서울시랑 국가직이랑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죠? 질문 자체가 다른데요. 질문? 이게 질문인데. 국가직은 재신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공직 가치를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이런 것들이 질문입니다.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어요?
아, 끝나는 순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인재개발원에서 만약에 일찍 시험을 보면 그냥 끝나는 순대로 퇴실입니다. 끝나는 순대로 퇴실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하면 좋죠. 서울시 걸로 하면 좋죠. 왜냐하면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에 관련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말재료가 쓰일지 몰라서 뭐 제가 말하는 봉사활동 한 달 내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 일회성도 괜찮다는 의미인 거예요.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그러니까 단 하면은 좋다. 한 번이더라도 한 번만이더라도 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지금 시간 여유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뭐 기술직 상관없이.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네, 네? 아, 직장인이세요. 네네네네. 일단은 스터디는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스터디를 짜드리면은 수강생분들과 좀 조율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보통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그게 있어요. 그 직장인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스터디 신청을 받을 때, 그래서 직장인이라 저녁이나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고 비고란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제가 생각해서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과 제가 스터디를 묶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수는 아니고 참작을 해드려서 제가 스터디를 구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강은 오전부터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끝나는 순서가 작년 기준으로 저녁 한 7시, 8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뒤늦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 만약에 막 오전 좀 모의 훈련을 좀 내가 현장에서 평일날 많이 참여하기 힘드시다면 그때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인강을 통해서 줌으로 저녁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주말에 시간 내시는 분들만 그때만 딱 날짜를 잡아드리는 게 스케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스케줄은 저희 현강이랑 인강 수강생 다 확정이 되면 제가 카페 개강한 날로부터 한 1, 2주 사이에 모의 훈련 날짜를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개개인 수강생분들 스케줄을 다 맞춰드리기 힘들어서 만약에 막 제가 막 평일에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때는 그냥 저녁에 인강 줌을 통해서 저녁 참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작년에 이번 국가직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저희 국가직에서도 막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제는 일단 현강으로 해놓고 자기가 뭐 모의 훈련이 뭐 이제 모의 훈련을 받는다. 그럼 한 번은 줌에서 받고 한 번은 현강에 오고 막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대신에 그때는 인강 결제가 아니라 현강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왔다 한 번은 인강 한 번은 현강 할 거면 그런 식으로 현강 결제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저희 서울시 모의 특강, 네, 무료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